안녕하세요. 오늘은 테니스 생활 스포츠 지도사 구술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코트 규격부터 스코어 계산법, 서브 규정, 코트 표면의 종류, 그리고 프로 대회 체계까지 테니스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을 모두 담았습니다. 총 12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30분이면 전체 내용을 익히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테니스 코트의 규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테니스 코트의 길이는 23.77m입니다. 폭은 단식 경기에서 8.2, 복식 경기에서는 1.97m입니다. 네트의 높이는 양쪽 사이드 포스트에서 1.07m이고 가운데로 갈수록 처지면서 중앙은 0.914m입니다. 다음은 라인 규격입니다. 센터 라인과 센터 마크의 두께는 센티미터입니다. 기타 라인은 5cm에서 5cm 사이로 정해져 있고 베이스 라인은 최대 10cm까지 허용됩니다. 코트 구역 명칭도 중요합니다. 서버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듀스 코트, 왼쪽을 에드 코트라고 부릅니다. 네트와 서비스 라인 사이의 구역은 서비스 박스이고 복식에서만 사용하는 사이드 공간을 엘리라고 합니다. 서비스 라인 바로 뒤쪽의 구역은 노맨스랜드라고 불리는데 이 위치에 서 있으면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주기 때문에 되도록 피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테니스의 스코어 체계는 포인트, 게임, 세트, 매치의 4단계로 구성됩니다. 4포인트를 먼저 따면 1게임, 6게임을 먼저 따면 1세트, 그리고 정해진 세트 수를 먼저 따는 선수가 최종 승자가 됩니다. 여자 단식과 주니어 경기는 2세트 선취, 남자 그랜드슬램은 3세트 선취입니다. 포인트를 부르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0점은 러브, 1점은 15, 2점은 30, 3점은 폴티라고 부릅니다. 원래 15, 30, 45로 불렀는데 45는 발음이 길어 40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러브는 프랑스어로 달걀을 뜻하는 래프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점수를 부를 때는 항상 서버의 점수를 먼저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버가 2점, 리시버가 1점이면 30, 15이라고 합니다. 포인트가 40대 40이 되면 듀스라고 선언합니다. 듀스 이후에는 한 점을 더 따면 어드밴티지 상태가 됩니다. 어드밴티지 상태에서 한 점을 더 따면 게임을 가져가고 반대로 잃으면 다시 듀스로 돌아옵니다. 이론적으로 듀스는 무한히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서브는 베이스라인 뒤에서 사이드라인과 센터마크 안쪽에서 서서 진행합니다. 첫 서브는 항상 오른쪽, 즉 듀스 코트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서브합니다. 이후 득점이 홀수일 때는 왼쪽, 짝수일 때는 오른쪽에서 서브합니다. 한 게임 동안은 같은 선수가 계속 서브하고 게임이 끝나면 상대방에게 서브권이 넘어갑니다. 폴트가 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서브한 볼이 서비스 박스 밖에 착지하면 폴트입니다. 볼이 네트를 넘지 못해도 폴트이고 토스한 공을 헛스윙해도 폴트입니다. 폴트가 2번 연속으로 발생하면 더블 폴트가 되어 상대방에게 포인트를 줍니다. 단 토스를 올린 후 치지 않고 잡거나 떨어뜨리는 것은 폴트가 아닙니다. 풋폴트도 주의해야 합니다. 서브 동작 중 베이스라인을 밟으면 풋폴트입니다. 사이드라인의 가상 연장선 밖으로 발이 나가거나 서브 도중 걷거나 뛰는 행위도 풋폴트에 해당합니다. 풋폴트는 일반 폴트와 동일하게 처리되며 2번 연속이면 더블 폴트입니다. 레트는 플레이를 일시 중단하고 다시 진행하는 규정입니다. 서비스 레트의 경우 해당 서비스만 다시 진행하고 그 외 상황에서는 포인트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중요한 점은 첫 서비스가 폴트였더라도 레트가 선언되면 퍼스트 서비스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레트가 되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첫째, 서브한 볼이 네트나 스트랩에 닿았고 서비스 코트에 정확히 들어간 경우. 둘째, 볼이 바운드 되기 전에 네트에 닿았고 리시버나 파트너에게 닿은 경우. 셋째, 리시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브된 경우입니다. 또한 경기 중 다른 볼이 코트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방해가 발생하면 레트가 선언됩니다. 서비스 레트는 이전 폴트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심판이 없는 경기에서 레트 선언은 플레이어의 권한입니다. 세트 스코어가 6대6 동점이 되면 타이브레이크가 시작됩니다. 타이브레이크에서는 일반 스코어가 아닌 1점씩 순서대로 셉니다. 7점을 먼저 획득한 선수가 타이브레이크를 가져갑니다. 단 6대6이 되면 2점 차가 날 때까지 계속 진행합니다. 총 점수가 6점이나 12점처럼 6의 배수가 될 때마다 코트를 교대합니다. 타이브레이크에서는 서브 순서가 조금 복잡합니다. 첫 포인트는 차례가 된 선수가 듀스 코트에서 서브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 포인트는 상대 선수가 에드 코트, 듀스 코트 순서로 서브합니다. 이후부터는 각 선수나 팀이 2포인트씩 교대로 서브합니다. 4대 그랜드슬램의 마지막 세트 규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UF는 1970년부터 모든 세트에 7점 타이브레이크를 적용한 가장 오래된 사례입니다. 호주 오픈과 프랑스 오픈은 최근에 마지막 세트에도 10점 선취 타이브레이크를 도입했습니다. 윈블던은 마지막 세트 스코어가 12대 12가 됐을 때 타이브레이크를 적용합니다. 2022년부터는 4대 그랜드슬램 모두 마지막 세트 6대6 타이브레이크를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기 중 휴식 시간 규정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엔드 체인지, 즉 코트 위치를 바꿀 때는 90초의 휴식이 주어집니다. 한 세트가 끝나고 다음 세트 시작 전 세트 브레이크에는 120초, 2분이 주어집니다. 단 타이브레이크 도중 엔드 체인지에서는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엔드 체인지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게임 합계가 홀수일 때마다 코트를 교대합니다. 예를 들어 1대0, 1대2,
3대0과 같이 두 선수의 게임 수합이 홀수가 되면 코트를 교대합니다. 만약 엔드 체인지를 잘못했더라도 발견된 즉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 되고 이미 진행된 포인트는 유효합니다. 테니스 코트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잔디, 클레이, 하드 코트입니다. 잔디 코트는 세 종류 중 바운드가 가장 빠릅니다. 볼이 낮고 빠르게 튀어오르기 때문에 서브 앤 발리 스타일에 유리합니다. 윈블던이 대표적인 잔디 코트 대회입니다. 유지비가 높아 전 세계적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며 2001년부터 윈블던은 잔디 종자를 바꿔 바운드 높이를 높이면서 베이스라인 플레이 중심으로 스타일이 변화했습니다. 클레이 코트는 마찰력이 높아 바운드가 느리고 높습니다. 강한 서브를 가진 선수보다는 끈질긴 베이스라인 플레이어에게 유리합니다. 랠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 체력 소모가 큰 코트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오픈 롤랑가로스가 대표적인 클레이 코트 대회입니다. 유럽과 남미 지방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하드 코트는 아크릴이나 아스팔트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잔디보다 느리고 클레이보다 빠른 중간 속도의 바운드를 제공하며 세 종류 중 가장 일관된 바운드를 보여줍니다. 호주 오픈과 US 오픈이 하드 코트 대회입니다. 하드 코트에서는 반드시 하드 코트 전용 운동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테니스 그립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컨티넨털 그립은 서브, 발리, 슬라이스에 두루 사용되는 다목적 그립입니다. 이스턴 그립은 안정된 평탄 타구에 적합하고 초보자가 처음 배우기 좋습니다. 세미 이스턴 그립은 탑스핀과 깊은 각도의 샷을 겸할 수 있어 현대 프로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웨스턴 그립은 강한 탑스핀을 구사할 수 있어 클레이 코트에 유리합니다. 이스턴 백핸드 그립과 세미 이스턴 백핸드 그립은 단식 백핸드 타구에 주로 활용됩니다. 스핀은 3가지로 나뉩니다. 탑스핀은 볼에 전진 회전을 주는 것으로 볼이 바운드된 후에 높고 빠르게 튀어오릅니다.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스핀입니다. 백스핀 또는 슬라이스는 역회전을 주는 것으로 볼이 정지하거나 낮게 바운드됩니다. 수비나 변화구로 많이 활용됩니다. 사이드 스핀은 라켓으로 볼 옆을 자르듯 타격해 볼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휘게 합니다. 세컨드 서브에서는 더블 폴트를 피하기 위해 탑스핀을 주로 활용합니다. 양손 백핸드의 장단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손목이 약한 사람이나 초보자, 주니어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두 손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파워를 내기 쉽고 테니스 엘보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탑스핀과 깊은 각도의 샷도 구사하기 쉽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리치가 짧고 몸쪽으로 오는 볼에 약합니다. 네트 플레이로 전환할 때 불리하고 슬라이스 샷을 구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빠른 푸트워크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플레이어가 실점하는 주요 상황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점은 더블 폴트와 네트 실수, 아웃입니다. 그 외에도 볼이 2번 바운드되기 전에 치지 못하거나 플레이 중 볼이 자신의 신체에 닿아도 실점입니다. 라켓이나 신체 일부가 네트나 포스트에 닿아도 실점입니다. 라켓을 던져 볼을 치거나 볼을 2번 연속으로 타격하는 것도 반칙입니다. 특이한 케이스도 알아주세요. 서브 중 라켓이 손에서 빠져 네트에 닿으면 실점입니다. 반면 아웃된 볼이 이후에 네트에 닿으면 폴트로 처리됩니다. 경기 중 볼이 터지면 네트를 선언합니다. 틀린 코트에서 서브에 득점했더라도 나중에 발견되면 그 포인트는 유효합니다. 프로 테니스 대회 체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남자 대회는 가 주관합니다. 최상위는 I 주관하는 4대 그랜드슬램으로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윈블던, US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ATP 파이널스로 시즌 상위 8명만 참가하는 시즌 최종전입니다. 이후 ATP 마스터스 1000, ATP 500, ATP 250 순으로 등급이 나뉩니다. 그 아래로 챌린저와 퓨처스 대회가 있으며 신진 선수들이 랭킹을 쌓는 발판이 됩니다. 여자 대회는 W 주관하며 4단계로 구성됩니다. WTA 투어 1은 최소 130만 달러 이상의 상금 규모로 연간 10개 대회가 열립니다. 투어 2는 최소 58만 5천 달러 규모의 15개 대회, 투어 3는 17만 달러의 16개, 투어 4는 14만 달러의 12개 대회입니다. 그 아래에는 ITF 여자 대회가 있어 더 많은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4대 그랜드슬램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호주 오픈은 매년 1월 하드코트에서 열리는 연도 첫 번째 메이저 대회입니다. 프랑스 오픈 롤랑가로스는 5월에서 6월 사이 파리의 클레이 코트에서 열립니다. 윈블던은 6월에서 7월 런던의 잔디 코트에서 열리며 가장 오래된 테니스 대회입니다. 백색 복장이 의무화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US 오픈은 8월에서 9월 뉴욕에서 열리며 야간 경기와 화려한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효과적인 레슨을 위해서는 수강생을 잘 분류해야 합니다. 기술 수준, 나이, 체력, 목표, 훈련 강도 이 5가지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면 각자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혼합 그룹 수업도 동료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대회 방식을 라운드 로빈과 노가웃 방식으로 나뉩니다. 라운드 로빈은 모든 참가자가 서로 경기하는 방식으로 매우 공정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노가웃 또는 토너먼트 방식은 이긴 선수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식입니다. 경기 전 코인 토스를 통해 서브나 리시브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코트 진영을 선택합니다. 코인 토스
우승자가 선택하고 나면 패자가 나머지 선택권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코트 에티켓과 장비 규정입니다. 다른 코트에서 공이 들어오면 땡큐 볼 또는 공 조심이라고 외쳐 알려주세요. 레트 선언은 심판이 없는 경기에서 플레이어의 권한임을 기억하세요. 타인의 코트에 들어가야 할 경우 반드시 양해를 구하세요. 공을 전달할 때는 한두 번 바운드 후 잡을 수 있게 굴려줍니다. 하드코트에서는 반드시 하드코트 전용바만 착용하고 경기 중인 코트 뒤로는 절대 지나가지 마세요. 게임 중단은 플레이어나 심판만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테니스 에티켓의 핵심입니다. 스트링 굵기에 대해서도 알아두세요. 가는 스트링은 반발력과 스피드가 높고 부드럽지만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굵은 스트링은 내구성이 좋고 컨트롤이 쉽지만 타구감과 스피드는 다소 떨어집니다. 게임 체인지는 처음 7게임 후에 하고 이후에는 매 9게임마다 교체합니다. 운종 중 부상이 생기면 냉찜질을 하세요. 손상 후 이틀 동안 12시간마다 20분씩 실시합니다. 오늘은 테니스의 핵심 규정과 기술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코트 규격, 스코어 체계, 서브와 레트 규정, 타이브레이크, 코트 서피스, 그립과 스핀, 그리고 프로 대회 체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